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철옹성 같았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이 독점해온 OLED 장비 시장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단했던 벽을 한국의 한 기업이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름,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들이 30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플러스 1310%. 이게 뭐냐고요? 작년에 선익 시스템이 기록한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무려 1300%가 넘게 폭증한 겁니다. 시장의 모든 시선이 이 숫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한 기업이 30년이나 이어진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거인 골리앗 같았던 캐논 토키의 독점 체제에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먹인 다윗, 그 극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선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몇 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기술은 뭐였는지, 또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살 건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놓치면 안 될 리스크는 없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8.6세대 OLED라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였죠. 예전에는 OLED 화면이 주로 스마트폰에만 쓰였잖아요. 근데 이게 노트북이랑 태블릿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더 크고 더 효율적인 패널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6세대 공장은요,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았는데 노트북처럼 큰 화면을 만들려니까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1인용 피자 오븐에다가 대왕 피자를 구우려고 하는 것과 같았죠. 바로 이 비효율적인 지점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이 탄생할 기회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 중 하나인 중국의 BOE가요, 다음 세대 공장의 파트너로 30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의 캐논 토키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선익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 하나로 선익 시스템은 8.6세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주인공이 된 거죠. 선익 시스템이 가진 비장의 무게는 바로 이 증착 기술입니다. OLED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인데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유기 발광 물질을 기판 위에 안개처럼 쫙 뿌려서 정밀하게 입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그 혁신을 현실로 만든 실제 장비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바로 30년의 독점을 깨부순 선익 시스템의 8.6세대 증착기입니다. 와,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적인 성공이 과연 회사 통장에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이제 혁신이 어떻게 이 경이로운 실적 도약으로 이어졌는지 그 결과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야말로 퀀텀 점프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4배나 급증할 걸로 예상이 돼요. 몇십억 원대 이익을 내던 회사가 단숨에 1,000억 원대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기술력이 정말 돈이 된다는 걸 제대로 증명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거 혹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 말이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문구처럼 이제는 일회성 실적에 대한 우려는 거두어야 할 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2개의 엔진이 이미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2개의 엔진은 바로 가상세계를 구현할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밝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AR, VR 기기의 핵심 부품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이 2가지 신사업이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강력한 쌍두마차가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올레도스,
올레도스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입히는 기술인데요. AR이나 VR 기기에서 진짜 현실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익 시스템이 이미 이 올레도스 증착 장비 시장의 세계적인 강자라는 점입니다. 올레도스가 왜 차세대 기술이냐고요? 기존 기술인 엘코스는 뒤에서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가 꼭 필요해서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응답 속도도 느려요. 하지만 올레도스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명암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속도도 훨씬 빠르죠. 이게 바로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이 핵심 증착 기술을 활용해서요, 거대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투자는 현실이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이 타임라인 하나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BOE와의 이 거대한 계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2026년 이후에 2단계 수주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의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거의 예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고객사의 투자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겠죠. 또 독점 자리를 빼앗긴 경쟁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 반격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나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8.6세대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올레도스 시장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잠재력 역시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의 분석 리포트는 이 회사를 글로벌 1위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무려 16만 원이라는 야심찬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이건 현재의 성과를 넘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과연 선익 시스템은 이 한 번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 성장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성공 뒤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년의 독점을 깬 이 게임 체인저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